봄으로 돌아온 주파수. 다들 마음속 깊이 혼자만 갖고 있는 고민들이 많잖아요. 제가 해결해드릴 수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이제 고민을 나누면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고 그 자체로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 덕분에 우린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든 도전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쭈꾸미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에 또 열심히 공감을 해주고 들어주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주파수는 저와 비슷한 2030 쭈꾸미들을 위해서 속마음을 들어보려고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로, 취업, 미래 등의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쭈꾸미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민 상담소를 제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Yes. Shout out to 고용노동부.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닉네임 감자아빠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제목은 지금 쉬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9 건축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밤을 새워 도면을 그리고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건축이 내 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오니 좋아하는 마음만으론 버티기엔 현실이 생각보다 빠르고 거칠더라고요. 나는 정말 이 길을 오래 걸어갈 수 있을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장에서 일하며 많은 고민들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건축은 이상하게 사람을 닮아 있습니다. 겉은 단단해 보여도 안쪽엔 수많은 균열과 고민이 숨어 있거든요. 저도 지금 딱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계속 앞만 보고 건축의 길을 달려야 할지 아니면 20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걸 잠시 내려두고 길게 여행을 떠나봐야 할지요. 유명한 관광지를 보는 여행 말고 작은 골목에 앉아 사람 사는 냄새를 느끼고 오래된 건물들을 바라보며 왜 나는 건축을 좋아했을까를 다시 떠올리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누군가는 지금 쉬면 뒤처진다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잘 쉬어야 오래 걸을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추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고충들이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데뷔만 하면 다 될 것 같다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면서 꿈을 꿔왔고 데뷔를 하니 피부로 체감되는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막막함 속에서 동굴을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꽤 길게 저도 받았었거든요. 지금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이게 맞나 싶었던 적도 진짜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면서 진짜 많이 울고 많이 막 무너져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조금씩 더 노하우도 생기고 실패를 해보면서 그 실패를 경험으로 공부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루 뒤에 하는 선택 또 하루 뒤 한 달 뒤에 하는 선택들에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직업이 그런 것 같아요. 마냥 좋아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싫어하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힘들게 망치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관심사가 뭔지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일단 고민을 해보는데 이제 감자 아빠님이 건축을 배우셨으니까 여행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으신 게 저는 고민할 시간이 없다 생각이 좀 일단 느껴지네요. 무조건 떠나라! 왠지 아세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행하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없고 이랬을 때 여행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행 자체는 되게 공부라고 전 느껴져요. 여행을 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힐링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할 그 뇌의 공간도 넓혀주는 것 같고 나에 대해 돌아보기엔 여행만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감자 아빠님도 이 지친 마음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그냥 그런 골목에 앉아서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행하는 기간만큼은 취업에 대한 고민을 좀 내려놓으시고 지친 마음을 채우는 데만 좀 집중해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지금 쉬어도 괜찮을까요? 에 대한 제 답은 yes입니다. Exactly yes. 왜냐하면 지금 쉬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다음을 위해서는 지금 스페이스바가 좀 필요하신 것 같고 소나기가 올 때는 잠깐 그 소나기를 지켜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맑은 하늘이 오고 나한테 자신감을 주는 건 또 나거든요. 그래서 나를 가꾸는 게 일단은 최우선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행 잘 다녀오시고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실 거예요. 진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추 최고 조아님께서 쉬다 보니 시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졸업 직후엔 자격증도 준비했고 짧게 인턴도 했고 외국어 공부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턴이 끝난 뒤부터 다시 움직이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쉬자라는 마음이었는데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활 리듬이 무너졌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공고를 보다가도 금방 창을 닫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알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지원하려고 하면 겁이 납니다. 면접에서 제 지난 시간을 물어볼까봐 두렵고 막상 시작했다가 또 못 버티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제 모습을 들킬까봐 더 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 둘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 멈춰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이대로 계속 지내고 싶진 않습니다. 거창하게 바로 취업에 성공하고 싶은 것보다 먼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내는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그 첫걸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할지 제 상황에 맞는 방향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제 속도에 맞게 다시 일어서고 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추 최고 조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으면 이제 쉬고 싶어서 쉬었다기보다 쉬다 보니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시작하기가 원래 제일 어렵잖아요. 마음먹기조차 어려운 게 이 요즘 사회인데 자격증도 준비하고 인턴도 하시면서 분명히 해보려고 하셨겠지만 이 공백기라는 게 사실 엄청난 또 무서움이 있는데 그 자체는 되게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 혼자 이제 오래 버티다 보니까 움직이는 감각 자체가 좀 무뎌져 버린 거죠. 정체기라고 느껴지는 이런 순간에는 혼자 다 감당하려고 너무 애쓰거나 겁내지 말고 옆에서 같이 정리해줄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은 생각이라고 들어요. 이제 고용노동부의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이 추 최고 조아님처럼 취업이나 진로 고민에 굉장히 마음이 지치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오랜 기간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촉진 지원 사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인데요. 자신감 회복과 진로 탐색 그리고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특히 혼자서 취업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모든 이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발판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꾸준히 정착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에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추 최고 조아님이 꼭 확인해 보셔가지고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 최고 조아님 같은 경우는 진짜 괜찮은 정도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은 핑계가 너무 많아. 내가 봤을 때 그냥 게으른 건데 이렇게 추 최고 조아님처럼 자격증 이런 거 상상도 안 해요. 오죽하면 전 가수인데도 야 이런 것도 해봐라 야 이런 것도 해봐라 이렇게 막 알려줄 정도로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저는 눈에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추 최고 조아님 충분히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분인데 이런 끈기를 토대로 고용24 홈페이지 들어가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꼼꼼히 보신 후에 내가 이 끈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추 최고 조아님의 자신감에 탄력이 붙는 날을 제가 기다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추 최고 조아님 화이팅! 꼭 찾아보세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프로그램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촘촘촘참참참님이 떨어지는데 익숙해지니까 도전하는 게 무서웠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준비를 하다가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린 취준생입니다. 처음부터 포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여러 번 고쳐 쓰고 면접 예상 질문도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포트폴리오도 만들었습니다. 지원서를 낼 때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계속 탈락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불합격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공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원서를 쓰기도 전에 어차피 또 떨어질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면접을 떠올리면 답변을 제대로 못했던 순간만 계속 생각이 납니다. 주변에서는 많이 지원하다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맞는 말이라는 걸 알지만 저는 이제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버겁습니다. 열심히 준비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니 제가 부족한 건지 방향을 잘못 잡은 건지 아니면 제 경험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다시 도전할 힘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해도 일단 해보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작하기 전부터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젠 무작정 지원을 많이 하기보단 지금까지의 준비가 어디서 막혔는지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제 경험과 강점을 다시 정리하고 어떤 직무와 방향이 저에게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시 도전하려면 어디서부터 마음을 잡아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약간 이게 열심히 해봤는데 결과가 계속 따라주지 않을 때 오는 좌절감이나 절망감은 그게 또 쌓이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실망감들을 많이 느꼈었어서 그러면 그게 되게 저를 약하고 작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진짜 사소한 것들을 많이 해봐서 그거들을 쌓고 쌓다 보면 집안처럼 또 단단해지는 날이 와요. 일단 떨어진 자신감을 채우는데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조금이나마 응원을 드릴 수 있을지 해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면 어떨지. 주무시나? 네, 여보세요? 참참님 안녕하세요. 추위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취업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좀 많이 지치잖아요. 솔직히 조금 지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지쳐요? 처음에는 되게 열정적으로 네. 훈련도 만들고 자소서도 붙이고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요. 네.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공부를 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그 마음이 좀 많이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불합격도 이게 반복되면 그 결과 하나하나가 마치 나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는 혼자서 계속 부딪히고 버티시기보다는 다시 도전할 힘을 이게 회복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구직 과정에서 자신감 떨어지고 다시 도전하는 거 막막한 청년분들께 청년 도전 지원 사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참참참님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은데 구직에 어려움 겪는 청년분들한테 밀착 상담,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그리고 진로 탐색이나 취업 역량 강화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이가 이런 거 상관이 없나요? 네, 이게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들 중에서 이제 구직 어려움 겪는 구직 단념 청년을 비롯해서 이제 자립 준비 청년 그리고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한테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특히 프로그램 유형과 이수 조건에 따라서 참여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또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처럼 오랫동안 구직을 한 청년들한테 되게 좋은 정책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연자님이 지금 느끼는 것처럼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나한테 탄력을 좀 붙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지금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혼자 견디려고 하지 않고 고용24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보셔가지고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아마 제목부터 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 이거 잘할 수 있겠다. 약간 느낌 오고 도전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참참님이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재미도 붙고 적성을 찾았다 하고 느끼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요.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게이트님이 보내주셨고 너도 나도 재테크 붐인데 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작년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파릇파릇한 직장인입니다. 처음 첫 월급을 받았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는데 요즘은 회사에 출근하는 게 정확히는 점심시간이 찾아오는 게 조금 두렵기까지 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주식이나 코인 얘기 그리고 요즘엔 ISA 계좌가 필수라며 온통 재테크 얘기만 나누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해서 모아둔 자산도 별로 없고 부끄럽지만 재테크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무작정 아무 주식이라도 사지 않으면 영영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옵니다. 남들처럼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고 그저 월급만 꼬박꼬박 통장에 넣는 제 방식이 맞는 걸까 싶어 조급해져요.
아직 자산도 지식도 없는 저 같은 사회초년생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식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주식은 신도 몰라요. 저도 최근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만나는 친구들마다 주식해라. 왜냐면 제가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어놔요. 근데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100만 원의 가치는 90만 원, 80만 원 계속 돈이 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는 세상의 물가에 맞춰서 저의 자산을 조금씩 같이 이제 쌓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 주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막 단타 이러는 거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재미로 했다가 많이 잃었거든요. 일단 이분한테 목소리라도 들으면서 응원을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전화 연결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게이트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그 주식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보내주신 걸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네. 사실 저도 주린이거든요. 네. 저도 이번 연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소소하게 해서 정보 같은 거를 이제 알려드릴 수는 없고 큰일 나니까 저는 사실 해요. 네네네. 종목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떡해. 아니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을 이제 못 해드리는 이유가 자신이 없어서. 제가 주식하기 전에는 사실 돈을 모으는 방법이랄 게 없이 일단 집에서 요리해먹고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뉴게이트님은 주식을 솔직히 해보고 싶으신 거 아니세요? 네, 어딜 가든 주식 얘기만 하고 다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거를 좀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포모가 온다 이러거든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득을 많이 보면 나는 포모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FOMO. 근데 그 포모가 위험한 게 나도 확 뛰어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잃기가 쉽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느낀 게 주변 소리를 듣고 투자하면 다 마이너스가 났었고요.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계정 말고 뉴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나 약간 이런 감이 오더라고요. 저도 뉴스를 잘 챙겨봐야 되는데 잘 못 챙겨보고 있어가지고 그니까요. 그게 바쁘니까 뉴스를 영상으로 틀어놓고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뉴스 함축 어플로 이 제목을 보면서 남들 속도에 이제 휩쓸려서 위험한 투자를 절대 하지 마시고 커뮤니티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뉴스 보면서 안전주에만 투자를 조금씩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말라는 게 이제 같은 경우. 저 많이 물렸거든요. 많이 물렸습니다. 많이. 못 나가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네. 시드머니라고 하죠. 얼마 안 모아둔 됐어요?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푼돈이라서 이거를 주식에 투자해봤자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조금 정말 걱정이라서 정말 제 친구들한테도 말하는 건데 10,000원씩이라도 해라 라고 하거든요. 하루라도 일찍 그 안전주에 10,000원씩이라도 계속 분할 매수하는 게 진짜 계속 돈을 키워나가는 방식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무서워서 많이 안 하는데 계속 치킨값이 하루에 하나씩 나옵니다. 그 정도만 돼도 선방이잖아요. 솔직히 좀 위험한 종목은 듣고 흘리시고 안전주 같은 거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되게 이건 괜찮다 하는 그런 종목에만 안전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뉴스도 좀 보시고 뉴스도 보다 보니까 그냥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저 빼고 뭔가 다 어른이 된 기분이네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 응원합니다. 같은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재밌게 즐기면서 하세요. 밥 맛있는 거 드시고요.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그래, ISA 계좌는 꼭 만들어야 돼. 왜 뭐 안 해줬어요? 뉴게이트님! 네? ISA 계좌는 꼭 만드셔야 됩니다. 네네네. 그걸로 이제 꾸준히 투자하시면 좋을 거라고 저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투자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파이팅. 네. 이게 투자 진짜 어렵긴 해. 그렇지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뉴스 관심 있게 보고 단타하지 말고 장투를 목표로 내가 관심 있는 종목 많이 들여다보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꾸준히 한번 배워보는 게 공부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5번째 거 읽어볼게요. 네, 닉네임 해니님께서 후배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제 3년차 직장인 축구미입니다. 저의 고민은 후배를 대하는 법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3남매 중 막내이고 이상하게도 아르바이트나 대학원에 있을 때나 전 직장에 있을 때 항상 막내로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의 교육 방식을 많이 경험하면서 제 나름대로 능력치를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눈치 착착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원하는구나 캐치해가지고 자칭 일잘러 막내로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작년 처음으로 후배가 생겼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후배가 저를 너무 어려워해요. 저는 일을 하면서 선배한테 말도 많이 걸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후배는 내향적이라 그런지 혼자 있거나 제가 말 걸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스타일도 저는 제가 배워온 노하우를 마구마구 알려주고 싶고 일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싶은데 본인이 해결하기 전까지는 관련해서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사람마다 방식이 다른 걸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멋진 선배 지우에 후배 대하는 노하우를 전수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저도 진짜 같이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좀 반대로 선배를 대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동생들이 있고 부딪히면서 살아왔던 저로서는 언니 오빠들한테 되게 뭔가 일 잘하는 착실한 예쁨 받는 후배가 되고 싶고 동생이 되고 싶은데 동생이 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선배와 촬영할 일이 있으면 밥은 드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밥 먹었어요?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또 일 말고도 또 고민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혜니님은 후배분이랑 좀 성격이 달라서 생기는 마찰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후배분도 혜니님과 같은 성격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했었던 걸 이 후배도 나한테 하려는구나 해서 되게 예뻐 보이고 챙겨주고 싶었을 텐데 이 후배와 너무 다르니까 약간 일하기 싫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게 부담이 되려나? 어떻지? 후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혹시 저 어때요? 나가세요. 그냥 이렇게 비켜줘서 그냥 편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선후배라는 그 벽을 두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밥도 먹고 또 살도 부딪히다 보면 끈끈한 언니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처음엔 어렵지만 여러 번 말 붙여보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테이블 보고 한번 캐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한번 검색해봐서 이런 거 재밌는 게임이 나왔다는데 한번 해보셨어요? 요즘 뭐 하세요? 요즘에 이런 거 안 하세요? 옛날엔 그거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스몰 토크만으로도 그 사람이 이 친구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되게 그게 쉬워요. 은근. 그래서 작은 것들로 내가 당신을 관심 있어 한다. 당신을 잘 따르고 싶어 한다 라는 그런 낌새만 비춰도 저 같은 선배면 되게 예뻐 보여서 나보다도 빨리 퇴근시키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꿀팁은 메신저를 이용하라. 메신저로 약간 센스 있는 선배처럼 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요. 내가 있잖아. 약간 슬쩍 메신저 넣어보고 안 되면 포기하세요. 그냥 안 되면 선배분들이랑 잘 지내시고 후배분들이 하는 거는 너무 안 어려워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이게 또 멋진 후배셨어서 많이 거슬릴 거야. 그런 거 못하는 후배들. 뭔지 알죠? 멋진 후배였다잖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야 라떼는 야 멋진 후배였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셔라.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문이 나한테만 너무 좁고 단단한 것 같아요 라고 현무 선배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톡파원 25시를 같이 고정으로 현무 선배님과 함께 하게 된 기념으로서 닉네임 현무님을 그냥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현무님께서 요즘 취업 준비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조금만 나눠받고 싶어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요. 남들은 SNS 보면 다들 좋은 곳 가고 푸르른 계절을 즐기는 것 같은데 제 방의 시간은 여전히 한겨울에 멈춰 있는 것만 같거든요. 남들 다 따는 자격증이라는데도 책을 수십 번씩 들추며 글씨가 하얗게 보일 때까지 보고 매일 똑같은 일상을 쳇바퀴 돌듯 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곧 끝날 거다. 라면서 매일 아침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솔직히 이제는 그 위로마저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취준생이라는 타이틀이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 남들한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인 뿐인 카페에서의 커피 한 잔조차 제게는 사치처럼 느껴져요. 내가 지금 이럴 자격이 있나 하는 죄책감에 커피를 삼키다 목이 메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나름대로 치열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왜 세상의 문은 나에게만 이렇게 좁고 단단한 걸까요? 가장 힘든 건 세상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제자리에 멈춰서서 나고자가 되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 때예요. 그 고립감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곤 합니다. 그 따뜻하고 밝은 목소리로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고 너는 진짜 잘하고 있다고 한 번만 토닥여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에너지를 받으면 이 긴 터널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데뷔를 꽤 늦게 하고 연습생 생활을 늦게 한 사람으로서 울면서 침대를 적셨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말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약간 나는 내 밥벌이를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약간 동생들을 책임지고 싶은데 내가 집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무너지는 것 같다고 힘들었었어요. 절대 아니고 그런 시기가 또 현무님을 단단하게 만드는 겨울이기를 바래요. 겨울잠을 자고 이제 마음껏 날아다니러 또 나오셔야죠. SNS를 보시면서 누구는 달려나가고 날아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있거나 자꾸 후퇴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고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현무님의 그런 계절이 다른 계절로 약간 한국이 여름이면 다른 데 겨울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또 마냥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SNS가 사람을 망쳐. 그러니까 일단은 현무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무님이 커피 하루에 10잔 마셔도 자격이 차고 넘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신감이 떨어지면 사람들도 그걸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감 떨어져 보이는데 누가 같이 하고 싶을까? 내가 자기관리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얼굴에서 광택이 나고 내가 되게 나 자신감 있는 사람이야. 저는 이런 거 좋아하고요. 이런 데 되게 특출나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는 해보지 못했지만 비슷한 분야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켜만 주시면 한번 해보겠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되게 멋있고 제가 같이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걸으면 되게 그 사람이 되게 어두워 보여요. 근데 이렇게 걷는 순간 궁금해진다니까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취미가 뭔지, 막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채우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세수하세요.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운동 한번 나가, 러닝 한번 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시간 죽이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감 떨어져서 우울해하고 착잡해하고 있는 게 시간 죽이기야. 자신감 끌어올려. 일단 이렇게 2030 축구미 분들이 보내주셨던 고민들을 오늘 짚고 넘어가 봤는데요. 이게 혼자 고민을 하고 슬퍼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게 결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싶고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아까 몇 번 설명해드리고 주식 투자 관련해서 대해서는 그냥 자신감만 좀 드리고 약간 이 정도인데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이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나으면 좋잖아? 그리고 특히 사연 보내주신 분들과 직접 전화도 또 해봐서 되게 공감되고 재밌고 저도 좀 생각이 많아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분들처럼 나에 대한 자기개발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오히려 전 더 멋있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 멋있고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에 저는 빛을 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배우고 싶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민 보내주신 축구미 분들이 모든 걱정은 저한테 말한 걸로 다 흘려보내시고 훌훌 털어버리기로 약속하시고 오늘부터 남은 한 해도 파이팅 해가지고 2026년도에 하나씩 무언가 도전해서 성취해보는 그런 성취감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면 어떨까요? 그게 다 도움이 될 거예요. 저랑 같이 운동하고 맛있는 밥 먹고 매일매일 다이어리도 적으면서 즐거움을 일상 속에서 찾아가면 분명 빛이 날 거예요. 다 보인다니까. 일단 레이스 시작 앞에 두고 있습니다. 축구미들의 달리기를 응원하고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함께 하면서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하루하루 좀 달라지는 우리를 맞이해봅시다. 그럼 우리 축구미들의 고민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남은 한 해도 파이팅! 안녕! 다음에 만나요.